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오늘 그 김궁 열사 평전이라는 이런 책이 출간돼서 막 나왔습니다. 축하드리고요. 한번 큰 박수로 축하를 함께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그 김궁 열사 평전 그 책에 관한 이야기 북 콘서트를 그 사회를 맡게 된 이윤옥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쓰신 그 전혜주 신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유관순 열사라면 그 빼놓지 않고 이 선생님이 계셔야 이야기가 되는 작가이자 시인이신 정종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리허설 없이 미리 이렇게 사전에 하는 거 없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됐지만요. 우리 이 책을 쓰신 이제 전혜주 신부님께 제가 여쭙고 그리고 또 우리 정종배 선생님께 좀 여쭙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진행하겠습니다. 저 신부님 이 평전을 쓰시면서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아운의 만세운동 그럼 다 유관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유관순 열사가 아운의 만세운동의 주역이 아니시고 김궁 최정철 열사께서 아운의 만세운동의 주역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 사실을 아시고 2005년에 논문도 발표하신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 책을 쓰신 분으로서 그 알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말씀을 잠깐 듣겠습니다. 네, 네, 전혜주입니다. 잘 들리시죠?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1999년인가 여기 병천에 와서 이제 살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제 여기 교회에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저 복지관에서 성공회에서 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했었어요. 하면서 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교회가 그때 막 져졌습니다. 새로. 이게 기와였었는데, 새로 져져서, 여기 지금 오시다 보면은 이 교회 보면은 높은 종탑이 있잖아요. 그 종탑이 뭘 잘못 졌는지 비만 오면은 그 종탑에 물이 찼어요. 그래서 그 종탑에 그 옛날부터 보관되던 그 물품들을 말리느냐고 바깥에 이렇게 말리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제가 했던 일이 뭐였냐면은 이제 제가 뭐 글을 좀 쓴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100년이 좀 있으면 한 4, 5년 후면 100년이 되는데 100년사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서 100년사를 쓰려고 어떻게 해야 쓰나 해서 남들 교회에서 100년사 쓴 걸 이렇게 보니까 뭐 사진이랑 이렇게 뭐 축사, 기념사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연연이랑. 그래서 한두 달이면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교회에 있는 물품을 이렇게 말리면서 이렇게 뒤적이다 보니까 옛날 1920년, 30년대 자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교족부, 사진, 앨범, 그 다음에 신부님이 신방 다녔던 신방 일지, 기록, 그런 옛날 신문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다 보니까, 여기에서 계시던 어렸을 때부터 이 지역에서 자라서 신부님이 되신 강신부님이라고 강혜단 신부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회고록이 나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김구웅이라는 분이 이름을 거기서 처음 제가 봤어요. 봐가지고 이분이 이런 분이 계셨고 이런 분이 여기서 진무학교 교사를 했고 이분이 3.1운동 당시에 큰 역할을 했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지역에 알만한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여기 향토사학자 김준기 선생님인가가 계셨는데 그분한테 여쭤봐도 그분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후손도 살고 계시고 이 지역에 그리고 묘소도 있다고 그래서 묘소도 또 찾아서 가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저는 당연히 유관순
누나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으니까 유관순 열사가 3.1운동을 주도하고 만세운동을 주동하고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김궁 열사도 있었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물어 그렇게 해서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조사가 시작되고 네. 해서 쫓아다녔습니다. 네. 사실 마이크 예. 죽은 것 같아요. 이걸로 돼요? 예. 네, 사실 저는 그 김궁 그 열사를 알기 전에 최정철 저는 여성 독립 운동가를 찾아서 그분들의 삶을 기록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접한 분은 최정철 지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후손을 만나고 이런 과정에서 김궁 열사를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쪽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만은 그럼 다른 좀 질문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그 역사상에서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김궁하고 최정철 지사께서 많이 알지 못합니다. 충남에서는 천안에서는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도요. 그래서 제가 여성 독립운동가 강연을 가서 여성 독립운동가를 이렇게 얘기하라 그러면 뭐 유관순 열사하고 다른 두 분은 잘 몰라. 3명 정도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유관순 열사 빼고 3분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아무도 얘기를 못 합니다. 현재도 그래요. 이게 지금 현 주소인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전해주신 분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분들이 역사에 그러니까 뒤안길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묻혀 있었는가라고 말씀드리면 이제 유관순 열사 부각돼서 그런 거였죠. 그래서 김궁 열사가 아까 화면에서 잠깐 나왔지만 진명학교 이런 학교에서 교사로 활동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공회하고 김궁 열사하고 그런 관계, 그리고 성공회가 천안 지역에 이렇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많은 이제 신도들과 그분들 중심으로 만세운동을 하게 됐는데, 성공회가 천안 지역과 병천교에 세우면서 김궁 열사를 포함한 그런 많은 신도들과 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성공회가 이 지역에 뿌리 내리면서 독립운동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어서 여쭙고 싶습니다. 네. 성공회가 여기 선교라 해서 온 지는 1905년, 4년경, 5년경까지 기록이 있어요. 땅을 샀다는 기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꽤 오래됐죠. 근데 성공회의 특징은 뭐냐면, 와서 교회를 먼저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생각해 보세요. 한국말 서툰 영국 선교사가 말 타고 와서, 말 타고 떠덕떠덕 와서 누구를 찾았겠습니까? 가장 부자나 유지를 찾아갔을 거 아닙니까? 이제 가서 거기 그 집에 유숙하면서 이제 이 동네에 있는 정관서, 그 다음에 등등, 여기 시몬관을 지은 이제 조상님들, 이런 분을 찾아가서 이제 물어봤겠죠. 이 지역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가 장터예요. 조선 중엽부터 장터였습니다. 아주 오래된 장터예요. 우시장이 있는 장터니까 아주 큰 장터잖아요. 큰 돈이 움직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분들은, 부자들이나 여기 있는 분들은 어디 이렇게 문물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어요. 예, 또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개화 시기니까 우리도 이 지역에 학교가 있어서 근대식 교육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공회가 들어올 때 교회보다 먼저 지은 것이 진명학교입니다. 학교를 먼저 지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교회가 생깁니다. 교회는 그 후에 생기고요. 진명학교가 먼저 생깁니다. 근데 진명학교가 생기기 전에 학교가 있었어요. 예, 여기 그러니까 교육열이 대단했던 곳이에요. 요 조그만 동네에 학교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강대영이라는 부자가 이 동네에 있었는데, 무슨 뜻이 있었는지 흥호학교라는 학교를 졌습니다. 근데 너무 어려워요. 그 학교를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진명학교 세우니까 이게 합쳐졌어요.
예, 학생들을 다, 야, 진묘학교로 가라.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유관순 생가 있는 동네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무슨 리라고 있습니다. 지령리? 지령리 아닌데. 용두리에 또 감리교에서 지은 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진묘학교가 더 크니까, 그리고 영국 사람이 가르쳐 주니까, 예, 거기 학생들도 다 일로 오고, 거기 학교는 문이 금세 닫혀졌습니다. 그 밖에 생각해보세요. 여기 무슨 사범학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때 선생님이 김구웅 선생님이에요. 그 한 분이 흥어학교 선생님도 하고, 저 감리교의 장명학교라고 하는 데 선생님도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집에 청신의숙이라는 그런 공부방을 만들어서 또 공부 배우겠다는 사람을 재워가면서 또 공부도 가르쳐주고, 진명학교가 이제 제일 커지니까 다 진묘학교가 합쳐진 거죠. 네. 예. 그래서 진묘학교가 됐고, 김구웅 선생님이 여기 교사로 있으면서 진묘학교에 있던 젊은 전도사들과 기독 청년회라는 것을 만들고, 그것이 어떤 3.1운동에 준비하는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제 그런 거사를 준비하는 모임이 됩니다. 네. 네. 예. 예. 아주 김구웅 그 열사께서 그때 당시에도 학교가 많지 않던 그때 당시에도 여러 학교에 그 교사를 역할을 네. 하시면서 인재를 키우셨네요. 특히 그 영국인 신부께서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의 열풍이 이 지역에서도 있었네요. 그때 당시에도 신부님 입장 어쨌든 그 여러 영국 신문에 보면 이제 네. 여 성공회에서는 다달이 그 보고서를 써서 영국에 보고하는데요. 그 보고서가 모닝캄이에요. 저기 대한항공 가면은 그 꽂아져 있는 기내 잡지가 모닝캄이잖아요. 조용한 조선의 나라로 모닝캄. 그 보고서가 이름이 모닝캄입니다. 거기 보면은 테니스를 가르쳤다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옛날 테니스는 고종황제가 그랬잖아요. 테니스 보고 왜 저 힘든 거를 저 종들 시키지 왜 직접 하시냐고 그랬잖아요. 예. 그거를 여기서 가르쳤으니까, 코트를 만들고 가르쳤으니까 이 지역에서 얼마나 야, 저 학교 보내야 된다. 그렇지. 요새 뭐 소위 말해서 좋은 선망. 학교 보내듯이 네. 여기 인근에 있는 아이들은 다 진묘학교로 보냈던 거예요. 예. 선망의 학교였군요. 예, 예. 방금 전에 이 유관순 열사의 그 동네 얘기하니까 옆에 정종배 선생님께서 바로 그냥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이야기가.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천안 지역 분들이십니까? 천안 외에서 오신 분 손 좀 들어보세요. 계시네요. 예. 어디신지 모르겠지만. 유관순 열사 묘소 무덤은 어디 있나요? 천안에 계신 분들 중에서 대답을 해보실까요? 유관순 열사 무덤 아시는 분? 오늘 따끈따끈한 이 책 후손분한테 말씀드려가지고 한 권 증정하겠습니다. 자, 손을 들고 말씀하세요. 유관순 열사 무덤 어디에 있다? 유감스럽습니다. 자, 예, 그러면 우리 여기 정종배 선생님한테 마이크를 옮겨서 우리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유관순 열사와 관련된 것들을 좀 선생님한테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망우리라는 곳은 다 아시죠? 망우리가 이제 원래는 망우리 자체는 태조 이성계가 자기의 들어갈 자리, 그러니까 묘 자리를 잡고 나서 무학대사하고 넘어오면서 이제 걱정을 잃었다라고 하는 지명이 망우리라고 알려져 있지만은 실제는 그건 이제 설화 이야기고요. 실제는 논어에 나오는 구절에 나기망우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나기망우. 무슨 말이냐면 배움의 즐거움으로 끼니를 잊을 정도로 즐겁게 사는 동네라는 뜻입니다. 그 마을 자체가 엄청나게 큰 뜻이 있는데 일제가 1933년에 공동묘지 서울 수도권이 이제 1930년대 급작히 이제 인구수가 느니까 수도권에 19개 공동묘지를 망우리에다가 일단 정해서 1933년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36년에 이제
이태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궁 들어간 자리입니다. 거기에 이제 유관순 열사의 묘지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9월 28일 날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 이제 10월 12일인가, 김종훈 목사님 이제 주례로 해서, 이태원 공동묘지에 묻었습니다. 묻고 나서, 이제, 이태원 공동묘지를 옮기기 전에, 유관순 열사의 이제 가족들이 9분 정도가 지금 서운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미처 이제 어머니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묘를 관리를 못했겠죠. 못했는데 일제가 이장을 하기 전에 그냥 흐트러뜨렸답니다. 왜냐하면 혹시 이제 유관순 열사의 묘지가 그때는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무연고,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묘 28,000기는 망우리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주인이 있는 묘 4,800명은 미아리로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미아리. 근데 미아리로 가면 혹시 이제 거기가 성지가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묘지를 없애버렸어요. 없애고 28,000명 안에 지금 망우리로 갔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이 책이 2년 전에 나왔거든요. 제가 20년 다니면서 망우리에 대해서 이제 인물을 이렇게 제가 찾았는데요. 원래 5만 기가 넘었습니다. 5만 기가 망우리. 그런데 현재는 7,000기 남았습니다. 7,000기. 7,000기 안에 약 150여 명 정도가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150여 분 정도가. 그 안에 유관순 열사의 묘가 언제 이제 부각이 됐냐면, 그러니까 제가 2000년도에 가니까 이태원 공동묘지 무연분묘라고 하는 그것에 사무실에서 제사를 모셨다고 그래요. 제사를 처음에 그러니까 36년도에 이장을 해서 묘비는 그때 36년도 일제시대 때 세운 묘비가 지금도 있습니다. 합장비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18년도에 작은 책에 연재하기 전에 이제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나 유족회 동창회 전화했더니 전혀 망우리하고는 유관순하고 연결을 못 시켰어요. 그분들이. 그러다가 18년도 6월 달에 박종인이라는 조선일보 기자가 그 내용을 조선일보에 크게 이제 신문에 실으니까 아차 하고 이제 김희독립선언 100주년 해가지고 그때 이제 급하게 표지비를 세워서 현재는 성역화 되다시피 해가지고 굉장히 핫한 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유족회, 동창회 여기에서 오전에 아우네에서 행사 갖고 9월 18일 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용산으로 가지 않고 용산에서도 했습니다. 표지비를 세워놨습니다. 용산구청에서도. 그런데 현재는 중랑구청에서 세운 새로운 3억 정도 들여가지고 아주 성역화를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유족회나 거기에 이제 동창회 여기에서 오전에는 아우네, 오후에는 망우리에서 이렇게 동창회라는 것은 이화여고 동창회입니다. 그래서 6개 정도 단체에서 해가지고요. 굉장히 성대하게 지금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말씀 나온 김에 작년에 2022년도죠. 2022년에 김궁 열사 기념 사업회가 이 자리에서 발족됐어요. 저도 참석해서 제가 기사도 쓰는 기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마이뉴스에 그 보도를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유관순 열사, 요 퀴즈예요. 최근 상품으로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 유관순 열사 기념 사업회. 요게 언제 생겼을까요? 손을 들고 답을 해주세요. 아시는 분이 있으면 이 책을 증정합니다.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운 거를 질문하나. 예, 1947년에 유관순 열사 기념 사업회가 생겼어요. 그러면 자, 1947년에 생겼고 김궁 열사 기념 사업회는 작년에 생겼어요. 자, 이 사이에 그 몇 년간의 시간의 시차가 있을까요? 아시는 분?
땡, 75년 차입니다. 75년 만에 김국 열사 기념사업회가 생겨서 저도 참 감회 깊게 그걸 지켜봤는데요. 그럼 우리 정종배 선생님한테 그러면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가 1947년 생긴 이후에 어떤 그 일들을 좀 했는지, 왜냐하면 김국 열사 기념사업회에서도 앞으로 어떤 일을 많이 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간략하게 어떤 일들을 조금 괄목할 만한 일 한두 가지를 좀 여쭙겠습니다. 네,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는 맨 처음에 이제 이화 여고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이 생각을 했답니다. 신봉조 교장 선생님과 그 다음에 박인덕, 인덕대학 설립자이신 그 교장 교감 선생님이 다 친일 인명사전에 수록됐습니다. 반민족적 행위를 해서 그거를 이제 고심보다 특히 김한란 박사, 이화 여자 전문대학의 최고 전설인 김한란 박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고심이 깊었습니다. 깊어서 생각한 게 이화 여고 교장 교감 선생님이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한 분을 세우자라고 해가지고 생각한 게 유관순이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잠시 주춤하는 사이에 박창애란 분이 계십니다. 박창애. 여기서 지금 전해주 신부님하고 여기서 지금 네, 몇 번 만나고 사셨던 박창애란 분이,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연세대학 총장이신 문교부 장관 비서를 하셨어요. 미 군정하에. 그분이 편수관을 했어요. 여러분이 맨 처음에 초등학교 들어가면 초등학교 1학년 때 철수와 바둑이 있죠. 그 박창애라는 그분이 그걸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교과서에 수록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교과서에 수록하는데 독립운동 가중에서 누구를 세울까라는 생각하다가 한국의 잔다르크를 만들자 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한국의 잔다르크를 찾자.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화 여중고가 독립운동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학교로 갔더니 교장 선생님이 저기 교감 선생님도 유관순 열사와 같이 운동을 한 서명숙이란 그분이 계시니까 가서 여쭤봐라 하니까 그분이 교감 선생님이 뭐라 하셨냐면 200명이 했대. 200명. 이하 여고 학생들이 200명이 해서 누구를 추천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코가 빠져가지고 와서 있는데 한 며칠 있으니까 편수국에 유재훈이란 분이 있습니다. 유재훈이란 분이 와가지고 우리 집안에 이런 고모가 있었다. 뭔 고모? 그분이 누구냐면 유관순이었습니다. 유관순. 그래서 됐다 하고 가서 만든 게 이제 결국 유관순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47년도에 여구 와가지고 행사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판소리로도 열사가를 만든 박동실이라는 전남 담양 출신 박동실 유명한 판소리 하신 분이 이미 열사가 안중근과 그 다음에 이준 열사가 이런 열사가를 하신 분이 유관순 열사가를 만들어서 실체했어요. 판도 취입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화여고 선생님이 작사하고 유명한 작곡가가 작곡한 게 2개가 있어요. 유관순 노래, 유관순. 특히 유관순은 합창곡으로 교과서에 수록했어요. 음악 교과서에. 47년, 8년도에 여기서 행사를 했어요. 신문에도 있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유아 여중고 학생들이 와서 행사도 하고. 그런데 6.25 전쟁이 났잖아요. 났는데 그분들이 다 작사, 작곡하신 분들이 다 올북해버렸어요. 다 올북해가지고 평양에 가가지고 쟁쟁하게 김일성대학 교수, 평양음악대학 교수를 해버렸어요. 하니까 완전히 이제 안 되잖아요. 다 금지곡이 돼버렸어요. 게다가 여러분이 강소천 작사, 작곡 아시죠? 뭐 고두름, 코끼리 아저씨, 유관순 노래라고 있잖아요. 3월일 하늘. 그분 박창애의 원산 영생곡 후보 동창이었어요. 그 강소천 그분이 이제
1.4.5태 때 내려와서 옹곤이 보따리만 들고 영도다리, 부산 영도다리에서 이제 이렇게 가는데 박창혜를 딱 만난 거예요. 박창혜 씨를. 그래서 박창혜 씨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하니까 나 지금 1.4.5태 때 마지막 연락선, 마지막 내려오는 그것을 타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쫄쫄 굶고 있다니까는 바로 박창혜란 그분이 편수국으로 보낸 거예요. 이 강소천 선생을. 그래서 강소천 선생이 급하게 만든 게 우리가 지금 52년도에 유관순 노래입니다. 유관순 노래. 유관순 노래가 그때 교과서에 수록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화 여자대학 동창회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념사업회에서 또 백범 김구나 이시영 선생 이런 독립운동가들이 한국의 잔다르크를 만든 것이 결국 지금 현재의 유관순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망우리에 가보면 진짜 잘 돼 있습니다. 3억 들여가지고 휠체어 타고 참배할 수 있게끔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거기 들어가서 한 100m 들어가는 지점에 묘지를 성역화해가지고요. 실제적으로 거기가 지금 핫한 지역으로 해가지고 요새 유튜버 있죠, 유튜버들이 막 와가지고 이제 하고 실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거기에 이제 거기 망우리에 3.1 운동에 운동했던 분이 50여 분 정도 계십니다. 3.1 운동에 거기에 대한민국장,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1등급 받으신 분도 4분이나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유관순 열사까지도 이렇게 정부에서 1등급 대한민국장을 수여한 그런 것으로서 비교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여기 김기웅 기념사업회와 유관순 열사와의 기념사업회의 이런 열기나 그동안 했던 것으로서는 비교할 수 없지만은 제가 봐서는 저도 여기 김기웅 열사는 이효리 고모님한테 10년 전에 10년 전에 여기 제가 순댓국 이렇게 먹으러 와가지고 여쭤봤을 때 이효리 고모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조인영, 그러니까 조병옥 박사 아버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하니까 그분 말고 또 한 분이 계십니다라고 말씀했어요. 이효리 고모님이 여기 순댓국 제가 10년 전에 이제 자료 찾으러 와서 유관순 열사 이야기하고 유관순 열사는 여기에는 흔적이 없다. 여기에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조병국 박사 아버님 조인영 선생이 그러면 주동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도 했지만은 또 한 분이 계시다 하시면서 김기웅 그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효리 고모님이.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관순이 영화 촬영하는 걸 제가 직접 이문동에 갔었어요. 네. 저 조병옥 박사, 강수기, 조만영 씨, 조만영 씨 거기 설정에 여기 가절기에 김상원 씨라고 여기 이제 양주장하는 분 동생이 있었어요. 전 나이 그때 17살이에요. 네. 촌놈이고 저까지 찾아가서 그걸 하면 안 된다고. 그 돈 돕는 놈이 소고기 돈 다 갖고 와서 조만영 씨한테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 아들들이 잘 피워서 보사구에 있더라고. 그 영화 촬영을 한다고 해서 하면 안 됩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하니까 조 박사가 그때 조병욱 박사가 대통령 후보 나오려고 제주 4.3 사건도 대충 아실 거예요. 네. 그런 분이 저는 그때 그거 다 알아도 여태까지 입을 안 열었어요. 지금 입을 여는 건데 나이 17살에 뭘 합니까 지금. 서울까지 쫓아와서 그걸 못하게 조만영 씨, 당수기, 조병욱 박사 당수기에서 그 양반이 대통령 나오려고 제주 4.3 사건도 이렇게 이승만 밑에서 대통령을 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모양인데 저는 그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영화 촬영을 그때 유관순이를 그때 영화 촬영에서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만 알고 계십니다. 예, 17살 때 내 후손분 그 영화 촬영 너무 보시면서 가슴 아프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최정철 지사님, 김궁 열사님 시비 무덤에 있다 가시면 그 앞에 시비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저는 꼭 현장에 가서 그분을 어떤 일을 하셨을까 이렇게 상상하면서 글을 쓰는데 그때 이제 그 무덤을 찾기가 되게 쉽지 않았어요. 서울에서 그 후손분께서 가전이 이렇게 몇 번지다 그래가지고 내비를 딱 찍었는데 내비가 다 왔다고 하는데 거의 논 끝이야. 거기만 돌면 무덤인데. 그래서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무덤 찾기가 엄청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3억 들여서 그 유관순 열사 그쪽에 무덤을 이렇게 잘 지금 해놨다 얘기 들으면서 저는 그 김구웅 최정철 지사님 무덤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찾아가는 길도 찾기도 어렵고 안내도 지금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 전해주신 분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무덤을 그쪽에 이제 다니면서 무덤을 발견하셨다고 그때 심정은 어떠셨는지 그리고 이게 바로 이 무덤이 그 무덤을 다 바로 찾을 수 있으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도 그 무덤이 어디 있다고 그래서 가전리에 있다고 그래서 그 길가에 보니까는 그 표지석이라고 그러나요? 큰 바위로 해서 최정철, 김구웅, 열사, 지명가 이렇게 입구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네. 카센터만 있고, 네, 맞아요. 카센터. 네, 카센터 같은 것만 있고 길가에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물어봤더니 이렇게 돌아가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막 정말 길도 아닌 길을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 돌아서 네, 가는 네. 길은 있긴 있었습니다. 저는 돌아서 예, 가는 예, 길로 예. 갔거든요. 그건 모르고 예, 논 가운데로. 그냥 막 논을 지나고 뭐 그래서 막 어렵게 갔더니 정말 묘가 있는데 관리는 자손들이 깨끗하게 관리는 되어 있지만 어디 그 유관순 기념 그 관과는 뭐 비교할 수 없었죠. 그리고 이제 거기 옆에 지금 여기 오늘 오시지는 않았는데 그때 이 마을에 병천에 청년 회장이 있었는데 청년 회장이 있었는데 그 청년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 바로 거기 근처예요. 네. 그 근처에. 그래서 거기를 들어갔더니 한 옆에 위패들을 한 구석에 이렇게 방을 만들어 놓고 위패를 모셔놨는데 몇 분이 돌아가셨어요? 이용길 회장님? 몇 분이죠? 54분? 45분? 당시에 여러 분하고 예. 그 나중에 이제 옥사 등등 해갖고 현재까지 가게는 60분입니다. 60분이에요? 하여튼 50몇 위에 그 위패를 모셔놨는데 그건 저한테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 병천에서 젊은이들이 그 중에 많은 위패의 이름이 무명이에요. 무명. 거기에 김구웅, 최정철도 있었고, 유관순은 확인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네. 하여간 유관순은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서 그 위패가 거기다 모셔놓고 매일 초가 꺼지지 않도록, 제사도 지내고 거기서. 그래서 여기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 네. 그때, 예. 무관순 열사 의사는 이미 이제 그 당시 보면 여기 이제 기념사업회 기념에다가 추모가 세워놨었고 따로. 예. 네. 그리고 지금 60분이라고 했을 경우에 무명열사로 돼 있었던 분이 이쪽 추모각으로 모셨을 때 11분이었었어요. 예. 지난해 다시 이제 몇 분을 추모실 분을 모실 때 무명열사로 돼 있었던 11분의 우위패를 없애버렸어요. 이거 아주 참 몰지각한 상황인데 그래서 현재는 60분에다가 이제 모셔져요. 지금 추모각에 모셨죠? 거기에 있던 거를, 청년회에 있던 거를 그쪽으로 옮겼는데, 저는 그 글을 쓰게 된 계기 중에 그것도 하나예요.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상당히 저는 그때, 그거를 보면서, 그런 이렇게 두 분을 비교하면서,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역사적 사실과는 관계없이, 어떤 3.1운동의 표상으로 각인된 것만으로도 최고 훈장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유관순 열사에게 그 서운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로 인해서
그거로 인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한 두 분. 그 현장에서 즉사함으로 해서 어떤 기록도 남지 못한 두 분. 그렇게 됨으로 해서 그 가족들이 당했던 그 건 50년, 60년간의 어떤 그 어려움, 이런 것들이 그냥 묻혀져 버린다는 것을,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다 팽개치고 그냥 그거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네. 예. 네. 숨겨진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지금 한국의 국가보훈처가 1962년에 생겨서 독립운동 했다라는 인정을 포상을 하잖아요. 서훈을. 지금 남성분들은 17,000명 정도, 62년 후에 지금 현재까지 2023년 3월 1일과 8월 15일에 포상을 합니다. 발굴을 해서. 남성들은 17,000명 정도 돼요. 그럼 여성은 몇 분이 서훈을 받았을까요? 유관순 포함입니다. 몇 분일까요? 되게 어렵죠. 이건 맞히시기 어려울 건데. 제가 이제 객관식으로 해서 남성은 17,000. 그럼 여성은 10%이니까 1,700명이다. 이게 1번 1,700, 2번은 17,000의 절반, 그러니까 한 8,000명. 요게 2번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은 1,000명. 4번은 500명. 잘 모르면 1, 2, 3, 4 중에서 어떻게, 네, 선생님. 4번. 500명? 땡입니다. 원래 오지선다형을 했어야 돼. 여기 1, 2, 3, 4는 없어. 640분이 2023년 3월 1일 현재 640명의 여성이 받았어요. 그러면 640명 중에 유관순 열사 빼고, 유관순 열사 여자니까 거기 들어있죠? 640명 중에 유관순 열사 빼고, 다른 두 분을 말할 수 있는 분. 한 분을 말할 수 있는 분, 손 들어주세요. 한 분은 알잖아, 최정철 지사님. 참네. 한 분 최정철 지사님, 유관순 열사 빼고, 그럼 유관순 열사 앞에서 두 분 말해보세요. 그러면 최정철, 유관순. 한 분만 더 말하시면 정말 책 드릴게요. 책이 남는다니까, 이거. 한 분, 제가 2012년도에 유관순 열사하고 똑같이 옥사하신 여성이 계세요. 동자, 풍자, 신자. 오늘 처음 들으셨죠? 광천동 씨예요. 동풍신. 나이는 유관순보다 1살 어려요. 1921년 3월 15일 날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사하셨어요. 모르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동풍신 열사의 시를 쓰기 위해서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그런 동풍신과 유관순이 지금 11살 차이입니다. 그 두 분이 지금 기록을 찾는데 동풍신은 하나도 없어요. 서대문 형무소 들어가면 기록 카드가 있거든요. 카드가 다 남은 게 아니에요. 일본이 가면서 다 불사질로 가서 지금 현재 6,000장이 남아있는데 6,000장 속에 유관순 게 있지만 동풍신은 없어요. 거기서 옥사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2012년도에 팔을 걷어붙이고 유관순 관련한 기록을 다 찾았어요. 논문이 2012년에 150편, 단행본이 22권, 서대문 병천 유관순 기념관 5,000평 대지 위에. 그 다음에 교과서 수록되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는데 동풍신은 한 줄이 없어요. 동풍신은 제가 광천동시 그 문중에 찾아가가지고 A4 3분의 1 정도 기록 가지고 저쪽에 의정부 쪽에 그 집안에 광천동시가 굉장히 독립운동 많이 하셔서 제가 여기저기 찾아가지고 제가 시를 쓴 적이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제가 동풍신, 유관순, 동풍신 그리고 제가 반드시 아우네 장터 얘기할 때는 최정철 지사를 말씀드립니다. 김궁 여사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3명은 꼭 기억해라. 누구? 유관순을 기억하고 싶으면 꼭 기억하시되 최정철과 동풍신 3명을 좀 기억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거는 유관순 열사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 2019년이 100주년이었어요. 저도 대통령 직속 100주년 자문위원이 돼서 제가 갔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 거기서도 말씀드렸지만 안중근, 유관순, 윤봉길 우리가 늘 아는 분들만 기억한다.
예, 그분들은 우리가 더 그때 이렇게 기억을 하지만 계속 그분들을 추모하고 하는 것들이 계속 그쪽이 많이 되고 다른 분들은 거의 가려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우리가 2019년부터는 바로 최정철 같은 분들을 기억하는 그 원년, 1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강연을 엄청 하고 다니고요. 제가 동영상으로 항상 이 아까 그런 영상도 보여드리고 아우네에서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시 새로운 역사를 바라봐야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오늘 제 시간이 아닌데 제가 이렇게 책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세한 거는 이 책을 읽어보시고 우리가 기억하지 못했던 많은 분들을 우리 전해주 신부님께서 정말 쓰셨으니까 보시고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이 책에서 우리 다 사서 지금 읽어보실 거죠. 예, 저희들이 꼭 이 점을 이렇게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이거 어떤 건가요? 그럼 이거 쓰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거. 가장 어려웠던 거. 자료 역시 자료였나요? 유족들 전 이제 그 후손들 이야기를 좀 더 쓰고 싶었어요. 네. 그 후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 그 3.1운동이 끝나고 나서 사실 이제 그 유관순 그 사촌 동생도 그 유관순 열사 사촌 동생도 여기 살아 계실 때 제가 가전이가 아니라 무슨 야 또 까먹었습니다만 용두리에 거 사실 때 그분도 제가 만나봤는데 그분도 그런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 지금 여기 이제 유족분들 많이 오셨는데 그분 똑같은 말인데 그 이후의 삶은 참 힘들었다고. 네, 고향을 등져야 했고 떠나야 했고 어렵게 살았고 그렇잖아요. 예. 그 이후 그리고 이제 또 그렇게 어렵게 살다 보니까 교육 이런 데서 또 좀 소외되고 그 또 어려움이 또 반복되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너무 조심스러운지 이렇게 많은 말씀을 안 해 주셔서 난 그거를 좀 그런 거를 좀 많이 부각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저희 현충원에 가보시면 애국지사묘는 보통 묘와 좀 다르게 큽니다. 묘비도 크고 이렇게 봉분도 만들어 놓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써져 있고요. 그 애국지사 되게 많더라고요. 정말 많고 동네마다 가도 다 있잖아요. 네. 애국지사 뭐 누구 뭐 3.1운동 했다 보면 근데 이렇게 뒤에 이렇게 연표를 보면은 50몇 년, 60몇 년, 심지어는 80몇 년에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있어요. 네. 근데 그러면은 나는 그런 거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소리 몇 번 지르고 며칠 살다 나오면 애국지사예요. 독립운동가예요. 예. 그 5.18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몇 번 민주화 운동 데모 나가서 며칠 살다 나오면 민주화 투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정말 애국지사 후손들은 당일날 돌아가신 분, 옥사하신 분, 그래서 그 자식들이 그 당한 고통 이런 것들은 저는 맞아요. 예, 좀 가슴이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같은 애국지사 아니고, 예, 다 같은 독립투사도 아니고, 다 같은 민주화 투사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여기 유족분들 볼 때마다, 좀 그런 게 좀 가슴이 아팠어요. 네, 이렇게 말씀 나온 김에요. 유족분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여러 유족회를 비롯해서 물론 쓰신 분도 힘드셨겠지만 정말 그 당일날 현장에서 순국하시면 그 역사는 거기서 끝납니다. 감옥에 갇힌 분들은 그 판결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더 이렇게 무슨 그 서운 품격 이런 것도 다 되는데요. 말없이 지금까지 오셨던 그 유족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큰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큰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시간은 4시까지인데 무덤으로 이따 이동을 해야 돼서 이제 조금 질문 몇 개. 네네. 예. 그러죠.
한 가지 우리 정종배 선생님한테 이제 망우리 공동묘지인데 지금 망우리 역사 공원으로 바뀌었어요. 망우리 역사 인물전이라는 그 책을 쓰셨잖아요. 거기에 유명한 문학인들도 계시고 독립운동가들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김궁 열사 평전은 지금 처음 이렇게 나왔지만은 너무 늦게지만 나왔지만은 앞으로 기념사협회가 하고자 하는 그 뭐 이게 목록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포함해서 우리 정종배 선생님께서 한번 유관순 열사랑 이렇게 비교하실 때 앞으로 이쪽에서 김궁 열사 포함해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조금 접근하면 좋겠는지 혹시 생각하신 게 있다면 한 말씀 듣고 우리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앞으로. 네, 저기 이제 망우리에는 실질적으로 교과서에서 배울 수 있는 분이 50분 정도 됩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 소파 방정환 선생, 종두법의 지석영 선생. 그리고 우리나라 개화기부터 73년 권진규,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국가 기념일에 모든 인물이 다 한 분씩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자료적으로도 국가에서 각 행사, 그러니까 국가 기념일 있죠. 기념일에 어떤 분도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인물이 다양한데요. 그 안에서 지금 현재 기념사업회에서 하는 분은요. 만해 한용운 선생은 세 군데에서 합니다. 세 군데에서. 그 다음에 이제 소파 방정환 선생은 노태우 정권 때 한 분이 크게 사기를 쳐버렸어요. 책을 내가지고 아주 사기를 쳐가지고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마니아들만 오십니다. 그다음에 일본 분 한 분이 계십니다. 일본 분. 아사카와 다쿠미라는 분. 저는 2000년도에 그분 묘를 뵙고부터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그분은 굉장한 큰 일을 하셔서 그분 고향에서도 이제 하고 여기서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 외에 이제 박인환 시인 박인환은 이제 아들들 유족회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관순 열사는 지금 현재 이제 단체에서 확실하게 하고 있는 경우인데요. 저는 이제 이 모자 김궁, 최정철 이 모자분을 이렇게 추모하는 모임에서는 이 병천이라는 지역 자체가 워낙 이제 유관순하고 이제 연계가 워낙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함께 해서 학생들, 여기 지금 병천에 있는 학생들과 함께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임을, 그러니까 그런 게임, 그러니까 교육. 그러니까 망우리는 지금 내셔널 트러스트라는 자연 보호 그 단체에서 업체에서 그러니까 교보에서 2년 연속 1억 정도를 받아가지고 게임형 이런 이제 저기를 했습니다. 게임 하면서 교육 퀴즈 내가지고 10번을 했습니다. 10번. 그러니까 이 유족회에서 유관순은 워낙 이제 이렇게 잘 돼 있으니까 좀 더 이렇게 같이 관하고 또는 이제 어떤 사회단체 이런 것과 연계해서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그런 것. 그러니까 저 유관순 열사 묘에 가면 묘역 입구에요. 중랑구 학생들이 그 이런 추모원. 감상문이나 추모문이 쫙 이렇게 입구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보면은 뭐 다른 만해 한용운 선생이나 소파 방정환 선생 같은 경우는 그냥 비석 하나 딱 있어요. 근데 유관순 열사는 입구 한 50m, 50m 전에 이제 하나의 서운도 이렇게 복사해서 붙이고 사진도 붙이고 따로 칸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양쪽에 데크 양쪽에 딱 이렇게 학생들의 감상문이나 이제 만화 이런 캐리커처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관순 열사는 열사대로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두 모자분의 이런 특히 이제 여기 성공의 교회와 연계하면은 훨씬 더 큰 것을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종교 여기는 꾸준하게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도 시낭송대를 하든지 감상문 발표대 이런 것을 하면 이렇게 쭉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윤동주 시인이 일본 도쿄에 유학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8개월 있다가 그 다음에 동지사 대학으로 갔다가 후쿠오카에서 이제 27살에 죽었는데요. 도쿄에서는 그 립교 대학의 거기도 성공회입니다. 유시경 예, 유시경. 거기서 해마다 2월 16일 날, 저도 가서 신앙송도 했는데, 그 2월 16일 날 성공회 그 교회에서, 그 립교 대학에 안에 있는 교회에서 항상 윤동주 추모에 대한 시도 읽고 추모제도 지내고 다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교회 중심으로 김궁 그 최정철 지사님 4월 1일 되면은 아까 신부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좀 힘들다 그렇다고 말씀하셨지만 뭔가 거점이 돼서 이렇게 좀 조금씩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젊은 학생들을 좀 많이 참여시키는 그런 것들도 앞으로 그 기념사업에서 좀 참고하시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여기 와 계신 분 중에서 무엇이든지 좋으니까요. 저희한테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좀 답을 하겠습니다. 기탄 없이 또 궁금하셨던 게 있다면 조금 이렇게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어떻게, 그럼 전해주시, 예. 네. 조사하고 하면서 김동열 사님의 사진을 어디서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까? 네, 사진 없죠. 저기 가족분도 안 갖고 계신데요. 네, 유족분들도 사진이 없는데 교회는 없고요. 교회는 이제 신문 자료에만 교회 신문 나와 있고요. 제가 교회 앨범에 있는 사진들을 이제 쓸만한 것들을 크게 복사해서 좀 옆에 붙여놓은 거거든요. 제가 있을 때 붙여놨는데. 김궁 선생님으로 추정되는 분은 이분 같아요. 김은식 선생님이라든가 우리 큰 조카분 보면은 비슷해요. 네, 닮은 분이 있어서 저는 그분이려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추정만 하지 사진 없습니다. 참 유감스럽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진 기술도 많지 않았었고요. 하기가 어렵죠. 사진을 개인적으로 두신 분들도 많지 않았었고. 그래서 사진 남으신 분들이 독립운동 하신 분들 보면은 많이 없습니다. 네, 정말 안타깝네요.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면 김궁 열사 평전 받고요. 저는 최정철 지사님부터 접근했던 사람이니까 여기다가 부제목으로 어머니 최정철 지사 이렇게 조그맣게라도 하나 썼으면 어땠을까? 왜 김궁 열사님만 이렇게 딱 썼을까? 모자분 얘기인데 싶어가지고. 선생님이 하시라고. 네, 남겨놓으셨어요? 네, 그렇군요. 혹시 또 다른 궁금하신 말씀, 지금 없으면은 일단 나중이라도 생기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선생님, 네네. 죄송한데, 지금 올해가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 대학살 100년입니다. 예. 저기 지금 기념사 회장 김종욱 목사님이 지금 거기 일을 크게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조선인 대학살 저는 망우리를 하다 보니까 망우리 역사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 문화사, 정치 문화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 조선인 대학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유학생들이 3,000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 1,500명 정도가 현장에서 그 참상을 본 학생들이에요. 그 학생들이 다 국내에 와서 활동을 크게 하신 분도 계시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저항시 있잖아요. 저항시. 이제 김소월, 이상화, 김동환, 김영랑, 이제 박용철, 그 다음에 이육사 같은 분도 1년 후에 9개월 유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저항시의 뿌리는 관동 대지진이다라고 말할 수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관동 대지진을 교과서에서 언제 말했냐면 96년에 말했습니다. 96년.
96년도에야 교과서에서 관동대지진의 조선인 대학살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무책임한, 그러니까 현재 정부에서도 한 번도 일본 정부의 진상을 파악해서 밝혀라, 사과해라 이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조선인 대학살이 약 6,661명이 희생당했다고. 아주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그러니까 자연재해, 일본 자연재해인데 자연재해를 자기 자국의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조선인을 죽인 것은 세계 유일하답니다. 독일이 유태인 죽인 것은 그냥 하나의 정치적 목적이라고 인정한데 자연재해라는 그 지진에서 다른 나라 민족을 그렇게 잔혹한 방법,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죽이는 방법으로 죽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가 관동대지진 100년인데요. 좀 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네.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그러면 그 김구웅 열사 평전 여러분들이 또 읽으시고 많이 알려주시고요. 이 책이 나오기까지 김구웅 열사 기념사업회, 천안역사문화연구회, 김구웅 열사 유족회, 그리고 책을 직접 쓰신 전혜주 신부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책 출간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